갑자기 한쪽 팔이 힘이 없어집니다. 말을 하려는데 말이 잘 안 나옵니다. 한쪽 얼굴이 축 처지고 갑자기 눈앞이 어두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고 화장실을 가려다 갑자기 쓰러집니다.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즉시 119에 전화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을 남의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납니다. 대한뇌졸중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10만 명 이상이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즉, 하루에 약 300명, 5분에 1명꼴로 누군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액이 갑자기 막히거나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흔히 중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중풍은 갑자기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는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우리 뇌는 심장에서 보내는 혈액을 통해 상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 전체 산소 소비량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이 혈액 공급이 단 몇 분만 끊겨도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1분마다 뇌세포 약 190만 개가 손상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3위이며 65세 이상 시니어에서는 사망 원인 2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뇌졸중은 성인 장애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생존하더라도 절반 이상이 팔다리 마비, 언어 장애, 인지 저하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습니다. 후유증이 남으면 혼자 밥을 먹거나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면 환자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도 크게 바뀝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높아집니다. 대한뇌졸중학회에 따르면 55세 이후 10년마다 뇌졸중 위험이 2배씩 증가합니다. 75세 이상에서는 뇌졸중 발생률이 젊은 층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발생률이 높지만 여성은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더 높습니다. 뇌졸중이 무서운 이유는 갑자기 발생하고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험 요인을 미리 관리하면 약 80%는 예방 가능합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뇌졸중은 발생 후 얼마나 빨리 치료받느냐가 회복에 결정적입니다. 황금 시간은 증상 발생 후 4시간 반 이내입니다. 이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 혈전을 녹이는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후유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황금 시간 안에 치료받은 환자는 그렇지 못한 환자보다 완전 회복 가능성이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뇌졸중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입니다. 2가지는 원인도 다르고 치료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 뇌경색입니다. 전체 뇌졸중의 약 8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면서 뇌세포가 죽는 질환입니다. 뇌경색은 다시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혈전성 뇌경색입니다. 혈관벽에 기름때처럼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다가 결국 완전히 막히는 경우입니다. 마치 수도관에 녹이 슬어 물이 흐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많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색전성 뇌경색입니다. 심장이나 큰 혈관에서 생긴 피덩어리가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와 뇌혈관을 막는 경우입니다. 마치 파이프 안에 이물질이 흘러들어와 관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많이 생기며 심방세동 환자는 뇌졸중 위험이 5배 이상 높아집니다. 둘째, 뇌출혈입니다. 전체 뇌졸중의 약 20%를 차지하지만 사망률과 후유증이 뇌경색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 안에 피가 고이고
주변 뇌세포를 압박해 손상시킵니다. 갑작스럽고 매우 심한 두통, 구토, 의식 저하가 특징입니다. 특히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온다면 뇌출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출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뇌 안에 출혈이 생기는 뇌 내출혈과 뇌를 감싸는 막 사이에 출혈이 생기는 지주막하 출혈이 있습니다. 지주막하 출혈은 뇌 동맥류라는 혈관 이상이 터지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고혈압이 오래 지속된 분들에게 많이 생기므로 혈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일과성 허혈 발작입니다. 흔히 미니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뇌경색과 증상이 비슷하지만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대한뇌졸중학회에 따르면 일과성 허혈 발작 후 이틀 이내에 약 5%에서 실제 뇌졸중이 발생하며 3개월 이내에는 약 10에서 15%가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증상이 사라져도 즉시 병원에 가서 원인을 찾고 치료받아야 합니다. 미니 뇌졸중은 큰 뇌졸중이 오기 전에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뇌졸중은 종류에 따라 치료법이 완전히 다르므로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의 증상은 무엇일까요? 뇌졸중은 갑자기 발생합니다. 증상을 미리 알아두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한 명만 알고 있어도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대표 증상은 영어로 FAST라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F, A, S, T. 네 글자만 기억하세요. F는 얼굴입니다. 갑자기 한쪽 얼굴이 축 처지거나 마비되는 증상입니다. 웃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면 뇌졸중 중을 의심하세요. 또는 얼굴 한쪽이 저리거나 감각이 없어지는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A는 팔입니다.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없어집니다. 양팔을 앞으로 올려보라고 했을 때 한쪽이 내려간다면 뇌졸중 신호입니다. 팔뿐 아니라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린 느낌이 오기도 합니다. S는 말입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간단한 문장을 따라 말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말을 하거나 무슨 말인지 모를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T는 시간입니다. 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4시간 반 이내 치료가 생명을 구하고 후유증을 줄입니다. 이 외에도 다음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나 얼굴에 감각이 없거나 저린 느낌이 옵니다.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두 개로 겹쳐 보입니다. 갑자기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생깁니다. 이런 두통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이 특징입니다. 갑자기 걷기가 어렵거나 균형을 잡기 힘들고 심하게 어지럽습니다. 갑자기 말을 이해하거나 글을 읽기가 힘들어집니다. 갑자기 심한 구역질과 구토가 납니다.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거나 졸음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나타나는 것이 뇌졸중의 특징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다가 갑자기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대한뇌졸중학회는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혼자 운전해서 병원에 가지 말고, 절대 누워서 쉬면서 기다리지 말고, 절대 물이나 음식을 먹이지 말고, 즉시 119에 전화해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을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뇌졸중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 사라져도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미니 뇌졸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뇌졸중이 의심되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시간이 곧 뇌를 살리는 열쇠입니다. 응급실에서는 빠르게 여러 검사가 진행됩니다. 의료진이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히 묻습니다. 증상 시작 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혈전 용해제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CT 검사입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뇌 CT 검사를 받습니다.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를 빠르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검사 시간이 몇 분 이내로 짧아 긴급한 상황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CT에서 뇌출혈이 보이면 혈전 용해제 치료는 할 수 없으며 다른 치료를 진행합니다. 둘째, MRI 검사입니다. CT보다 더 정밀하게 뇌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의 크기, 위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CT에서 보이지 않는 작은 병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상 발생 초기에 CT에서 보이지 않는 뇌경색도 MRI에서는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혈액 검사입니다. 혈당, 혈액 응고 수치, 혈중 지방, 염증 수치, 신장 기능, 간 기능 등을 확인합니다. 뇌졸중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혈당이 너무 낮아도 뇌졸중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혈당 확인이 중요합니다. 넷째, 심장 검사입니다. 심전도 검사로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심방세동은 색전성 뇌경색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경우 하루 이상 심전도를 달고 있는 홀터 검사나 심장 초음파 검사도 합니다. 다섯째, 혈관 검사입니다. 뇌혈관 MRA나 CT 혈관 조영술로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진 부위를 확인합니다. 뇌 동맥류나 혈관 기형도 발견할 수 있으며 목혈관인 경동맥 초음파 검사로 목혈관이 좁아졌는지도 확인합니다. 경동맥이 좁아져 있으면 뇌졸중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뇌졸중이 아니더라도 고위험군 시니어는 정기적인 뇌 MRI와 혈관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뇌졸중학회는 고혈압, 당뇨병, 심방세동, 고지혈증이 있는 60세 이상 시니어에게 1년에 한 번 뇌혈관 검진을 권장합니다. 아무 증상이 없어도 위험 요인이 여러 개 있다면 조기 검진이 뇌졸중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뇌졸중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뇌졸중 치료는 뇌경색과 뇌출혈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뇌경색 치료입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는 혈전 용해제 투여입니다. 증상 발생 후 4시간 반 이내에 혈전을 녹이는 약을 혈관에 주사하면 막힌 혈관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황금 시간 안에 혈전 용해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치료받지 못한 환자보다 완전 회복률이 3배 이상 높습니다. 하지만 뇌출혈이 있거나 최근 수술을 받았거나 혈압이 너무 높으면 이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혈전 용해제 치료가 어렵거나 큰 혈관이 막힌 경우에는 혈관 내 혈전 제거술을 시행합니다. 가느다란 관을 혈관에 넣어 직접 혈전을 제거하거나 빨아내는 시술로 증상 발생 후 최대 24시간까지 시행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술은 큰 혈관이 막힌 중증 뇌경색에서 매우 효과적이며 시술 성공 시 절반 이상의 환자에서 기능 회복이 가능합니다. 뇌경색 후에는 재발을 막기 위해
항혈전제를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항혈소판제는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막고 항응고제는 혈액이 굳는 것을 막습니다. 원인에 따라 다른 약을 사용하며 대부분 평생 복용이 필요합니다. 항혈전제를 임의로 중단하면 뇌졸중이 재발할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출혈이 걱정되어 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도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이 약들이 뇌졸중 재발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뇌출혈 치료입니다. 출혈이 심하면 뇌 안의 고인 피를 빼내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뇌압을 낮추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며 혈압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뇌 동맥류가 터진 경우에는 혈관 안에서 코일로 막는 시술이나 직접 수술로 동맥류를 막는 수술을 합니다. 수술 후에도 꾸준한 혈압 관리와 정기적인 뇌혈관 검사가 필요합니다. 재활 치료입니다. 뇌졸중 후 재활은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뇌는 손상 후에도 다른 부위가 기능을 대신하는 신경 가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의 다른 부분이 손상된 부분의 역할을 배워서 대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활치료에는 운동 기능 회복을 위한 물리치료,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위한 작업치료, 말하기와 삼키기 훈련을 위한 언어치료, 기억력과 집중력 회복을 위한 인지치료가 포함됩니다. 대한뇌졸중학회는 뇌졸중 발생 후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재활을 시작하면 기능 회복이 훨씬 빠르고 후유증이 적다고 강조합니다. 재활은 병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원 후에도 집에서 꾸준히 재활 운동을 이어가야 하며 가족의 도움과 지지가 회복에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은 어떻게 예방할까요? 뇌졸중의 약 80%는 예방 가능합니다. 위험 요인을 미리 관리하면 뇌졸중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혈압을 잘 관리하세요.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며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혈압약을 처방받았다면 절대 임의로 끊지 마시고 꾸준히 복용하세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약을 끊는 분들이 많은데 혈압이 정상인 것은 약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혈압을 아침, 저녁 규칙적으로 측정하고 높다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목표 혈압은 위 혈압 130 미만, 아래 혈압 80 미만입니다. 둘째, 혈당을 관리하세요. 당뇨병이 있으면 혈관이 빨리 노화되고 뇌졸중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혈당약과 식이 조절, 운동을 통해 혈당을 잘 관리하세요. 당화 혈색소 목표는 7% 미만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심방세동을 치료하세요. 심방세동이 있으면 뇌졸중 위험이 5배 이상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이 진단되면 반드시 항응고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증상이 없어도 반드시 치료받아야 합니다. 넷째, 금연하세요. 흡연은 혈관을 좁히고 혈전이 생기기 쉽게 만듭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뇌졸중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금연 후 5년이 지나면 비흡연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위험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절주하세요.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높이고 혈전을 만들어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하루 한두 잔 이내로 제한하고 가능하면 금주가 좋습니다. 여섯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을 주 5번 이상 하세요.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과 혈중 지방을 줄이며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시작해서 점차 시간과 강도를 늘리세요. 걷기가 힘들면 수중 운동이나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도 좋습니다. 일곱째, 식습관을 개선하세요. 짜게 먹지 마세요.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 이내로 제한합니다. 곡물 음식을 줄이고 김치, 된장찌개, 국 등은 조금씩 드세요. 채소, 과일, 생선, 콩류를 많이 먹고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단 음식은 줄이세요. 등 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짙은 초록색 채소와 과일은 항산화 효과로 혈관을 보호합니다. 여덟째,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악화시켜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로 체중을 관리하세요. 아홉째,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방세동은 증상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세요. 10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는 혈압을 갑자기 높여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명상, 산책, 취미 활동, 가족과의 대화로 마음의 여유를 찾으세요.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해도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뇌졸중은 무섭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65세 이상 사망 원인 2위이며 생존에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약 300명이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둘째, 패스트를 기억하세요. 얼굴 마비, 팔 힘 빠짐, 말 어눌함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셋째, 황금 시간은 4시간 반입니다. 증상 발생 후 4시간 반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혈전 용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후유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혼자 운전하지 말고 즉시 119를 부르세요. 넷째,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 사라져도 즉시 병원에 가세요. 미니 뇌졸중 후 이틀 이내 실제 뇌졸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고혈압, 당뇨병, 심방세동, 고지혈증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약을 임의로 끊지 말고 꾸준히 복용하세요. 혈압약을 끊으면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여섯째, 뇌졸중의 약 80%는 예방 가능합니다. 금연, 절주, 운동, 식습관 개선, 적정 체중 유지, 스트레스 관리로 혈관 건강을 지키세요. 일곱째, 뇌졸중 후 재활은 최대한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를 꾸준히 받으세요. 가족의 도움과 지지가 회복에 결정적입니다. 여덟째, 60세 이상 고위험군 시니어는 1년에 한 번 뇌혈관 검진을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오지만 평소 꾸준한 관리와 빠른 대처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혈압, 혈당, 생활 습관을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한 노후를 함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